네, 머니버스 시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박진호 SBS 논설위원, 박연미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의원, 오늘 단연 가장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의 그 큰 뉴스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아니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주행코드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놀라운 것은 한 분기 만에 예.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그런 와.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인데 매출이 133조 원입니다. 이게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고 예. 사실 이제 분기 매출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인데요. 역시 이제 그 AI 산업 확장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이 수요를 다시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 AI 거품론이다 뭐다 해서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재확인한 셈이 됐고 사실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 3월 수출에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는데 사실 이제 관심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 전망을 맞출 것이냐 요 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한 40조 원대 초반이었는데 거의 10조 원 넘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고 한 가지 이제 뭐 시장의 예상 수치가 좀 빗나간 거는 환율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예. 수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워낙 환산 수익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미국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많은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한 31조 정도 나오는데 전망은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나 또 3월 수출 실적 같은 걸 보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제 예상으로는 한 40조 원은 넘지 않겠나 뭐 이런 SK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예, 두 반도체 회사가 이번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거의 100조 원에 가깝다. 뭐 이런 전망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경제에 뒷받침이 되겠다 싶은데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증시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네, 삼성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하고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오전장 개장할 때보다는 주가의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원 정도 올라서 한 2% 전후 이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래는 한 2, 3% 정도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삼성전자가 놀라운 성적을 쓰면 사실은 그날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날 차익을 극대화해서 그동안 저렴하게 사셨던 분들이 매도 차익을 실현을 하시고 요걸 또 총알로 장전을 하셨다가 다음번 전장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게 호재가 될 테니까 그 순간에 이걸 내놓는다. 네, 해외에서는 사실은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들은 실적 좋을 때는 두 자릿수로 그 무거운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그럴 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SK하이닉스까지 또 제가 질문 드려봤었는데 우리 반도체 이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그러면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눌려있는 이슈가 있습니다만 돈을 워낙 잘 법니다. 지금 분기에 삼성전자 혼자 133조 원을 벌었고 영업이익이라는 게 팔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남은 돈이 57조 원. 실로 엄청난 금액인데요. 오늘 KB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매출 말고 영업이익만으로 488조 원 정도 벌 수 있다. 내년에?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박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보다 영업이익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 분석의 근거 여러 가지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냥 가격이 팍팍 올라간다. 예를 들면 증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P, Q, C 이 세 글자인데요. P는 프라이스, Q는 판매량, 퀀터티가 될 테고 C는 코스트인데 지금 코스트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프라이스라고 하는 D램 가격이 뭐 분기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고정돼 있다고 해도 그냥 프라이스가 20%, 30% 작년 말에서 올해 1분기 올 때는 거의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고물량만 고스란히 수주를 해도 그냥 70%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건데
있는데 이게 다소 과장된 숫자처럼 느껴지기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점차 시장에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만은 뭐 사실입니다. 자, 박영민 평론가 이야기 들으면서 어쨌든 우리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전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간은 내일 오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시한이죠. 협상 시한이고 그 시한을 넘긴다면은 이란은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그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고 박지원 위원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till tomorrow. Now we'll see what happens. I can tell you they're negotiating, we think, in good faith, but we're giving them till tomorrow, 8 o'clock Eastern Time,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그 협상 시한을 넘기면 이란의 다리, 이란의 발전소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박진호 의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어쨌든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사실 지금 상황만 보면은 전쟁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고 예. 특히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원료 문제인데요. 원료. 그 반도체 만들 때 헬륨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을 합니다.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헬륨 재고를 한 3, 4개월 정도 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반도체의 세계적인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건 이제 가격 전가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생산 비용이 늘어나도 그만큼을 가격에 그냥 전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비용이 늘어난 만큼 가격을 올려받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업계에서 많이 우려했던 게 이제 반도체 실적이 언젠가는 고점, 뭐 예. 피크아웃이 될 것이라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선주문 후생산, 그러니까 주문한 만큼 생산해주는 그런 방식이 시장에 형성이 돼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디램 반도체의 3년 장기 계약을 이만큼 예. 반도체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이런 호실적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또 이란 전쟁 생각하면은 걱정이 국제 유가 계속 오르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름값도 오르는데 오늘 들어온 뉴스 보니까 오전에 네. 제가 뉴스 보니까 서울의 평균 기름값이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섰다 리터당. 네. 이거 3년 8개월 만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022년 이후에 우리가 처음 보는 가격인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이라는 거니까 비싼 데는 훨씬 비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하루 만에 1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경유 가격도 하루새 한 11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이 화물용이나 사람들 산업재로 많이 쓰이는 경유 가격도 전국 평균 2,000원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시원하게 뚫렸다 이런 얘기 들려오지 않고 우리나라 배는 통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프랑스부터 일본과 관련된 선박들은 속속 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외교적인 교섭력을 발휘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박이 지금 26척인가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데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어오던데요. 예, 근데 지금 뭐 중국, 인도 같은 이란의 이제 우호적인 국가 네. 선박은 뭐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말씀하신 이제 프랑스나 일본, 뭐 튀르키예 선박이 통과했다는 소식인데 사실 이제 국제 그 해운사 구조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같은 배라도 뭐 경유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지만은 또 이제 선적이라고 그래서 그 해당 선박의 소속 국적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일본으로 가는 배라고 할지라도 그 선적 그
소유자는 또 오만이나 네. 뭐 인도라든지 이런 또 우호국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통과가 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사실 정부도 지금 속은 타지만은 일단 이란과의 독자적인 양자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칫 이제 국제법 관행을 무너뜨리면서 뭔가 이제 국제사회의 지금 공조 체제에서 혼자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란과 양자 협상을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이란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이른바 그 통행료 상시화, 네. 이게 통행료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정부에 좀 고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은 휴전 협상을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완벽한 이제 종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예.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휴전 협상을 시작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무조건 개방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에서 이제 예측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이 중국, 인도 같은 우호국 선박은 뭐 그냥 자유롭게 통과를 하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행료를 받으면서 또 이란이 예,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게 통과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하나는 형식적으로 이란이 해협을 개방했다, 통과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적대국 선박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뭐 교란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운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항 완전 폐쇄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이해국들이 모두 단결해서 이란의 그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란에서는 이 시나리오는 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1번, 2번, 3번 박진호 의원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거 다 말고 예전에 그 자유로운 통행으로 네. 되돌아가야 우리 기름값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럴 때 더 전투적으로 해야 하느냐, 늘 사람들이 갖는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소설 상도를 보시면 이 기회라는 게 개영배 생각도 나고요. 네, 예. 앞통수만 있고 뒤통수는 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무니만 쫓아다니면 소위 말해서 요즘 증시에서 이야기하는 4848 했다가는 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사고 팔고 그렇습니다. 예. 세금 말고 원금을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든든한 회사를 사서 들고 계신다 하면 잠깐 소나기 맞는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정위치 대기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괜히 사고 팔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서 최근 며칠 동안 갑자기 한 회사 이름이 많이 거론됐는데 삼천당 제약인가요? 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제 큰 호재를 발표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제 그 공시 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예. 주가가 다시 반토막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사실 이제 최근에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코스닥 ETF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의 초보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닥 ETF에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예. 이 삼천당 제약이 되게 비중이 높게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큰 손실을 입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파장이 커진 건데요. 예. 삼천당 제약은 이제 요즘 특히 관심이 많은 그 먹는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임상 시험 계획을 유럽에서 신청했다. 예. 이런 소식에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후에 이 경구용 이 치료제의 미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이때 공시 내용에 대한 의문을 일부 투자자들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실 그런 공시가 그 허위 사실을 공시한 건가요? 공시 어떤 건가요? 내용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믿기 어려운 수준이랄까. 근데 해당 계약의 판매 수익 90%를 갖고 뭐 수조 원의 매출을 거두게 된다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계약 상대방을 회사를 공개를 하질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제기가 됐고 특히 이제 그 삼천당 대학 자체가 기술 인력 자체를 많이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연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와중에 대주주가 이제 대규모의 지분 매각을 또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게 과연 그럼 뭐 하는 거냐 예. 이런 논란이 커졌고 금융당국도 이제 진상조사하고 또 대책 마련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영민 평론가는 네. 이 삼천당 제약권 어떻게
보세요? 네, 주가가 단기간에 뭐 예. 드라마틱하게 예. 올랐습니다. 작년 말에 23만 2,500원이었는데 3월 말에 118만 4천 원까지. 5배. 400%가 넘게 예.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지금 박준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5조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13조 5천억 원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근데 그 계약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네. 제약회사에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방식의 계약입니다. 석연치 않은 공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해서 거래소에서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를 해서 그날 이후에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픽 보여드리면 산봉우리를 만들었다가 네. 완전히 내려가는 흐름인데 증시에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다고 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너무 내려가 있죠. 예.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시장에서 미덥지 않다 이런 반응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는 쪽을 소송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장제약 주식 주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